숨을 쉰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커튼을 스쳐 지나갑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봅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요. 공기가 코를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폐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내쉽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복잡한 기적인지 95살이 되어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입니다. 95회를 살아온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숨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5회의 무게와 가벼움. 몇 살이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95살입니다. 정확히는 95살 반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하고 감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를 말하는 순간 저는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요. 95회, 1140개월, 34,675일, 832,200시간. 숫자로 세면 막연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키스의 떨림, 첫 아이를 낳던 날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던 날의 공허함, 봄날 아침의 향기, 한겨울 밤의 적막.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날씨가 흐리면 먼저 압니다. 손가락은 아침이면 뻣뻣합니다. 1시간 이상 걷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고 가끔은 돋보기를 쓰고도 글자가 흐릿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제 감각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 속도가 느려지니 세상이 더 많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항상 서둘렀습니다.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갑니다. 가야 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덜 가지고 덜하고 덜 이루는데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는 것,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 손주의 전화를 받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특히 밤에요.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집이 너무 조용할 때, 말을 걸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안에는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사랑했던 순간들, 제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이 모두 저와 함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쌓는 것입니다. 기억을, 지혜를, 깊이를 쌓는 것입니다.
물론 잃는 것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몸의 기능들도 하나씩 작별을 고합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잃어버릴수록 남은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만질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은 어두웠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생각이 많았고, 너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노는 방식으로 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비웃음을,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때로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친구가 없니?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니? 뭐가 문제니? 그들은 걱정했고 그 걱정은 제게 압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제 얼굴이, 제 몸이, 제 존재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만 다를까? 그 시절에 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18이 되었을 때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쳤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저는 저였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제 안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상했고 여전히 맞지 않았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고 동의해야 할 때 동의했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은 깊숙이 숨겼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연기하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검열하는 삶은 지쳤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하지만 달리 방법을 몰랐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면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반쪽짜리 삶을요. 두 번째 어린 시절.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이요. 50대 중반쯤이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반은 이미 지나갔구나. 그리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 진짜 나로 살아볼 건가? 무서웠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명확했으니까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누군가 제 의견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답 대신 제 진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같은 핑계 대신 가고 싶지 않아서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지금도 서툽니다. 하지만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온전히 저였습니다. 일흔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춤을 췄습니다. 집에서 혼자서요. 음악을 크게 틀고 커튼을 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 몸을 움직였습니다.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리듬도 없고 동작도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어린 시절을 살고 있구나. 어린 시절이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상태였습니다. 자유롭게 탐험하고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고 이상해도 괜찮고 그냥 나로 존재해도 괜찮은 상태. 그것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0해가 넘어서야 그 시절을 처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놉니다. 진짜로요.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오늘은 새 종류의 꽃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제는 새가 우는 소리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끝이 없습니다.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신비롭고 매일 새롭고 탐험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법정 스님은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죽었습니다. 어두운 어린 시절에 제가 죽었고, 가면을 쓴 청년의 제가 죽었고, 두려움에 갇혔던 중년의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살의 제가 살아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제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빚. 78살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았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료해졌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 제 존재 전체가 명료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를 예전에도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나무는 달랐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빛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춤 같았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빛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자 모든 소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요. 제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빛을 발견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답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빛을 세상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요. 암은 제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건강을, 체력을, 시간을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명료함을, 목적을, 그리고 빛을 볼 수 있는 눈을요. 지금 저는 그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요. 그것이 제가 여전히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나이를 먹으며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제 몸과 세상 사이의 경계, 저와 다른 존재들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요. 수십억 년 전 폭발한 별의 원소들이 흩어져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지금 여기 우리가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라는 것을요. 제 손을 봅니다. 이 손을 이루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 원소들은 예전에 별의 일부였습니다. 그 전에는 우주의 티끌이었고 그 전에는 에너지였습니다. 이 원소들은 제 손이 되기 전에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였을까요? 바다였을까요? 구름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손이 사라진 후에 이 원소들은 무엇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어집니다.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도 저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탄소, 같은 물, 같은 미네랄. 나무와 저는 친척입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개미를 봅니다. 작은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 DNA가 있고 수십억 년의 진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개미와 저는 먼 조상을 공유합니다. 돌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안에는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다름을 두려워했습니다. 남들과 달랐던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다름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다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요. 우주는 다양성으로 가득합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르고 지문 하나하나가 다르고 별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같으면서 다른 것, 다르면서 같은 것. 이 역설이 우주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무와 돌과 구름과 별과요. 숨을 들이쉽니다. 이 공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무가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바다가 순환시켰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이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가 들이실 것입니다. 식물이 흡수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나와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입니다. 천천히 가는 법.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사람들은 웃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빨리 도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걷는 그 행위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맛을 진짜로 느끼는 것입니다. 질감을, 온도를, 향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 쉰다는 것은 공기가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폐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빨리 살았습니다. 빨리 걷고,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음을 향해 서둘렀습니다. 다음 계단,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지금은 놓쳤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느려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느려진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요. 느려지니까 보였습니다. 빨리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길가의 작은 꽃, 담벼락의 이끼,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느려지니까 들렸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제 자신의 숨소리. 느려지니까 느꼈습니다. 햇살의 따뜻함, 그늘의 서늘함, 발밑 땅의 단단함, 공기의 습도. 세상은 여전히 빨리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두릅니다. 차들은 빠르게 달리고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모두가 어딘가로 급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갑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속도로 갑니다. 슈퍼마켓에 갑니다. 천천히 통로를 걷습니다. 진열대의 물건들을 하나씩 봅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쉽니다. 빨리 가라는 무언의 압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삶은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삶을 더 빨리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요. 그렇기에 더욱 천천히 갑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깊이 살고 싶으니까요. 매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그것이 제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는 것.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온전히 사는 것.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도요. 서두르지 마세요. 도착할 곳은 없습니다. 여정 자체가 목적지니까요. 죽음과의 대화.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요즘 자주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젊었을 때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끔 죽음과 대화합니다. 마음속으로요. 언제 오실 건가요? 제가 묻습니다. 죽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존재를 느낍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봄을 보고 싶고, 한 번 더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한 번 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고, 한 번 더 웃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컵도, 이 의자도, 이 창밖 풍경도 언젠가 제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더 깊이 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죽음은 옵니다. 모두에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친구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죽음을 제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제 옆을 걷는 친구요. 때때로 그 친구가 속삭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더 깊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존재의 가치는 누군가의 기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다는 사실, 숨 쉬었다는 사실, 사랑했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들, 남편, 모두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말투, 습관, 모든 것이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몸은 사라지겠지만 제가 나눴던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제 말, 제 웃음, 제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이 오는 날 저는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했어. 모든 것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